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준비 바로 여기 영진닷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2회 시험을 당당히 통과한 강사진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2회 시험이 특히 어렵고 합격률도 낮았어요. 이런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검증된 교육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의 많이 기다리셨죠? 시험이 매 회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는데요. 특히 이번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2025년 8월 1일부로 화장품법에서 천연 유기농 화장품 국가 인증 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1월에 행정 예고가 됐고 8월 1일부로 공식 폐지되었어요. 이처럼 매번 달라지는 법령과 시험 방향 저희가 콕콕 집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유기농 천연 화장품 관련 내용은 최근까지도 출제된 이력이 있고요. 비록 국가인증 제도는 폐지됐지만 민간인증 기준에서도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나 함량 같은 것들은 이전 국가인증 기준과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민간인증제도에 대한 기초 이해와 함께 과거 화장품법의 관련 규정까지 함께 공부하신다면 시험 대비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천연 유기농 인증의 전반적인 윤곽을 잡는 데도 효과적이니까 너무 생소하지 않게 익혀두시면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는 데 유리할 거예요. 여기 영진닷컴 마타조 교재에서는 19개의 법령, 화장품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CGMP 등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최신 시행 예정판으로 반영되어 있어요. 개정되는 법령은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영진닷컴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타조 시험을 합격하려면 이론을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문제풀이로 연습하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어요. K뷰티라고 한국 화장품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죠. 그런데 기준도 질서도 없이 막 만들 수는 없잖아요. 표준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죠.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특성에 딱 맞게 관리해서 한국 화장품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게 든든한 지원을 해줍니다. 1999년 9월까지는 약사법 안에 있었는데 너는 이제 화장품만 담당해 하면서 2000년 7월부터는 따로 떼어내서 화장품법이 시행되었어요. 현재는 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저희가 화장품법을 공부하면서 다루는 범위를 살펴볼게요. 우선 화장품법은 법률이에요. 국회에서 만든 기본법으로 화장품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안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원칙과 큰 틀을 정해요. 목적은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모든 하위 명령과 규칙은 이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화장품법 시행령이에요. 대통령령으로 화장품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에서 정한 큰 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화장품법 시행 규칙입니다. 시행령보다는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요. 화장품 제조업 신고 절차, 허가 기준 등 실무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규정해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정말 자주 보게 될 식약처 고시입니다. 식약처가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행정적, 기술적 세부 사항을 알리기 위해 발표하는 그런 지침이나 안내문이에요. 법적 효력이 있지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보다는 낮고 주로 기술 기준, 안전 기준, 검사 방법 같은 세부 내용에 집중돼 있어요. 이기적 마타조 교재에 보시면 더 알기 팁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 법령의 체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법에서 고시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정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면 그건 법률이고, 정직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건 원칙을 구체화한 시행령이에요. 돈, 물건, 카드 등 도둑질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시행 규칙이고요. 지갑, 현금, 계좌 등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알려주는 세부 안내는 고시에 해당하죠. 다음 내용은 화장품의 날입니다. 화장품의 날 제정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날짜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친구를 거꾸로 해보세요. 친구를 거꾸로 하면 9, 친이죠? 9와 7, 9월 7일입니다. 매년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로 정해져 있어요. 자, 화장품의 날에 관한 내용을 볼까요?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입니다. 화장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이제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은요, 2025년 고시에서 폐지가 돼서 화장품법에서 대부분 삭제된 조항이에요. 하지만 민간 인증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 유기농 원료, 유기농 유래 원료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맥락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도 잘 읽고 공부하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은 사용 목적이나 범위, 방법에 따라 정의가 다르니까 꼭 외워두세요. 지금 페이지에서 보시는 화장품의 정의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종종 나와요.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는데 화장품이 뭔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주 읽고 외워주세요.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사용이 경미한 것.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책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 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양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즉, 화장품 범위에 의약품, 의약 외품은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법이 나올 때는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지금 보시는 약사법도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약사법 제2조 제4항이라고 검색하면 그대로 나와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입니다.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 절차는 국가 인증이 2025년 8월 1일부로 법령이 개정돼서 민간 인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함께 볼게요. 천연 화장품은 보통 동식물, 미네랄, 미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을 가리켜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예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ISO 16128-1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의된 천연 유래 원료를 사용. 이건 국제 표준입니다. ISO
16128-2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했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미네랄, 미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을 가리키고요. ISO 16128-1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의된 천연 유래 및 유기농 유래 원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였을 때는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유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 되어야 하고 유기농 유래 함량을 포함한 천연 유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입니다. 이 ISO는 국제 표준이에요. 그런데 개정되면서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안내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증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하고 광고하는 경우 등에는 화장품법 제13조 제4항의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 또는 광고 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은 민간 인증으로 바뀌었고 다양한 민간 인증 절차가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맞춤형 화장품에 관한 내용이네요.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에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이기도 하고요. 단,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됩니다. 이 문장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대화용 문제로 출제되기도 해요. 대화용 문제는 저희 책 뒤쪽에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보시면 어떤 스타일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내용물과 내용물을 추가한 것. 내용물에 원료를 추가한 것은 맞춤형 화장품이고요. 원료에 원료를 추가한 것은 맞춤형 화장품이 아닙니다. 원료끼리의 혼합은 화장품 제조예요. 소분이 맞춤형 화장품이긴 하지만 또 단순 소분은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오답으로 출제되니까 꼭 안 되는 것도 구분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기능성 화장품인데요. 제가 전에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웠어요. 11가지 항목을 모두 외우셔야 하는데 대충 아니라 확실하게 외우셔야 해요. 특히 괄호 안에 예외 사항들도 유의해서 보셔야 해요.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어주세요. 근데 우리 뇌는 11개를 한꺼번에 기억을 못하니까 그룹 지어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11가지가 피부색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 털 그룹, 피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피부색과 관련해서는 1번, 2번, 4번 세 가지를 보시면요. 1번은 처음부터 색소가 생기지 않게 미백 기능을 가지는 것이 1번이고요. 2번은 색소가 생겼다면 10개 하는 것이 2번이에요. 이왕 피부색이 진해진다면 예쁘게 하는 게 4번이에요. 그럼 1, 2, 4번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애초에 방지를 해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번은요. 피부에 이미 침착이 됐다면 그 멜라닌 색소의 색을 10개 하여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번은요. 이왕 탈 거라면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입니다. 털과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 7번, 8번이에요. 6번, 7번, 8번 넘어가 볼게요. 6, 7, 8번. 6번은 털 색상을 예쁘게 하는 거. 7번은 미용상 털을 제거하는 것, 8번은 털이 덜 빠지게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6번 이렇게 써 있죠. 모발의 색상을 변화,
탈염, 탈색을 포함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단,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7번.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단, 또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그 다음 8번.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또 제외. 그래서 괄호한 내용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그룹은 피부와 관련해서인데요. 앞에 지에 3번을 포함해서 여기 페이지에 있는 9번, 10번, 11번 항목이에요. 주로 주름 개선, 여드름, 또 튼살을 완화하고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거예요. 피부 장벽은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예요. 표피에 관해서는 뒤에 피부 구조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표피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11가지 정말 괄호 안까지 꼼꼼하게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 표피는 쉽게 얘기하면 피부 가장 바깥쪽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어때요? 기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단, 구체적인 표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정말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탈모, 여드름, 피부장벽, 튼살과 관련된 화장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직접 구매, 해외 화장품입니다. 법률상의 정의는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인데요. 해외의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가리킵니다. 개정 배경을 볼까요? 최근 화장품법의 개정으로 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됐으며 2026년 4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해외 직구 화장품 검사,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또 위해 정보 공개, 소액 면세 제도 변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식약처는 직접 구매 해외 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0조 2가 신설될 것입니다. 위해 정보의 공표, 직접 구매 해외 화장품이 위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 사진, 원료 또는 성분 등 해당 제품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실태조사를 볼까요? 직접 구매 해외 화장품의 구매자에 대한 특성, 구매 실태, 사용 실태 등 실태 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고합니다. 화장품의 유형은 13가지가 있어요.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영유아용, 기초화장용, 눈화장용, 색조화장용, 손발톱용, 두발용, 두발염색용, 면도용, 채모 제거용, 채취 방지용, 방향용. 대부분은 이름만 들어도 화장품 유형별 내용 정리가 되는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누, 보디 클렌저는 어디 속할까요? 바로 목욕용 제품류일까요? 아니면 인체세정용 제품류일까요? 비누와 보디 클렌저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입니다. 목욕용 제품 유형은 목욕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목욕용 오일, 정제, 캡슐, 목욕용 소금류, 버블, 베스. 베스가 영어로 목욕한다는 뜻이죠. 목욕할 때 욕조에 투입하거나 직접 사람에게 사용해서 피부에 청결, 유연, 청정 또는 몸에 향취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에요. 인체세정용은 주로 물 등의 액체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씻음으로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장품인데요. 폼 클렌저, 보디 클렌저, 액체 비누, 화장 비누, 외음부 세정제, 무류지가 있어요. 여기서 화장 비누는 고체 형태의 세안 비누를 가리키고요. 무류지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포장 물티슈, 의료기관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의 무류지는 포함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영유아용 제품류인데요. 이건 쉬워요. 3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이라 명칭에 다 영유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영유아용 샴푸,
린스, 목욕용 제품, 인체 세정용 제품, 로션, 크림, 오일 그 앞에다 영유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영유아용 제품에도 목욕용, 인체 세정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영유아용이라는 단어가 더 큰 힘이 있어서 분류할 때 영유아용으로 들어가요. 기초화장용 제품류에도 헷갈리는 항목이 있어요.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또 메이크업 리무버,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클렌징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인체 세정용일 것 같지만 클렌징 단어가 들어간 것들만 따로 다 기초 화장용 제품류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자기 전에 로션, 크림 바르는 걸 기초 화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수도 안 하고 로션, 크림 바르지는 않으시죠?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닦을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메이크업 리무버를 하신 후에 바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잠들기 전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바르는 과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렴, 유연 영양 화장수, 에센스, 오일, 로션, 크림, 마사지 크림, 마스크팩, 파우더, 보디 제품 등이 있어요. 자기 전에 하루 종일 묵은 메이크업을 지우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기초 화장용 제품류입니다. 눈 화장용 제품류는 말 그대로 눈썹, 눈꺼풀, 속눈썹 등의 눈 주위에 미와 청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화장품이고요.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등 눈 화장을 하고 지우는 것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유형인 색조 화장용은 얼굴, 입술 등의 피부에 색 및 질감 효과를 주거나 피부의 결점을 가려줌으로써 보완, 수정에서 미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고요. 외출 시 화장하는 과정을 떠올려 주세요. 눈 화장만 빼고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리퀴드, 크림, 케이크, 파운데이션,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 케이크, 볼터치, 볼 연지, 립글로스, 립밤, 립스틱, 립 라이너, 메이크업 픽서티브, 그리고 보디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 분장용 제품까지 있습니다. 좀 전에 눈화장용 제품류가 있었잖아요. 색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색조 중에서 눈 화장용만 따로 분류가 돼요. 나머지 피부 표현, 입술 이런 건 다 색조 화장용에 들어가요. 색조 화장용에서 좀 특이한 것도 있죠. 보디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 그다음 분장용 제품이 있어요. 손발톱용 제품류도 기억하시기가 쉬워요. 네일샵을 요즘 자주 가시잖아요. 거기서 사용하시는 제품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스 코트, 언더코트, 네일 크림, 네일 로션, 네일 에센스, 네일 폴리시, 네일 에나멜, 그 다음 네일 에나멜이나 폴리시의 리무버, 탑 코트. 그리고 역시 이것도 지우는 것까지가 포함이 돼요. 두발용 제품류는 두피, 모발의 보습, 청결을 위한 제품이에요. 유형을 보시면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 막 감겨주고 파마하고 멋부리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색 변화와 관련된 건 멋을 부리는 거지만 따로 두발 염색용이 있으니까 염색, 탈색 제품들은 제외를 해줘야 돼요. 근데 또 이 중에서 일시적으로 흑채 뿌리는 거, 이것도 머리색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건 두발용 제품류입니다. 정말 헷갈리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발용 제품류에는 샴푸, 린스, 헤어 컨디셔너, 헤어 토닉, 헤어 그루밍 에이드, 흑채, 헤어 스트레이트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크림 로션, 헤어 오일, 포마드, 헤어 스프레이, 무스, 왁스, 젤. 그리고 흑채 조심하세요.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예요. 다음으로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는 헤어 틴트, 연모제, 헤어 컬러 스프레이, 탈염 탈색용 제품이 있습니다. 탈염 탈색용 제품은 앞서 분류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에 속합니다. 다음 구분 항목은 면도용 제품류와 채모 제거용 제품류인데요. 채모 제거용 제품류부터 볼게요. 채모 제거용 제품류에는 제모, 제거 이런 용어가 들어가요. 제모제도 아까 탈염처럼 그 기능성 화장품 종류예요. 자, 제모 왁스, 제모제가 있습니다. 면도용 제품은 면도를 용이하게 하는 화장품으로 프리쉐이브 로션, 쉐이빙 폼, 쉐이빙 크림, 애프터 쉐이브 로션이 있어요.
다음은 냄새 관련 유형인데요. 좋지 않은 냄새는 방지하고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채취 방지용 제품류와 방향용 제품류입니다. 채취 방지용 제품류는 데오도런트, 방향용 제품류는 향수, 향랑, 콜로뉴, 분말향 등이 있어요. 화장품의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어떤 세부 항목을 주의해서 보시라고 했죠? 책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책과 꼭 함께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부할 화장품이 문서상이, 서류상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 영업을 시작해 볼까요?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영업의 종류 3가지예요.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에요. 이 모든 내용은 아주 세세하게 다 외우셔야 해요.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내용과 적용 절차가 엄격해요.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인데요.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을 포장하는 영업이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는 1차 포장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령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이에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이것들이 포함되고요. 수입 대행령 거래. 여기는 이제 전자상거래만 해당하는데 이 수입 대행령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입니다. 책임 판매업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유통 판매가 이 영업의 핵심이에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앞서 맞춤형 화장품이 무엇인지 알아보셨죠? 그 점이 뒤에 판매를 붙이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되는 거예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하지만 누구나 영업 등록이나 또 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 표에 보시면 결격 사유가 나와 있어요. 표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영업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이고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는 화장품 제조업 영업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영업 등록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영업 등록 및 결격 사유에는 미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집행의 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가 있고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기간 1년 미만인 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결격 사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표에 없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입니다. 3년을 꼭 기억하세요. 영업의 종류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인데요. 등록 및 신고는 관할 지역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하고 서류는 실물 및 전자문서로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대표자의 의사 진단서, 시설 명세서, 제조 또는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이 한부 필요합니다.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은 등록이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예요.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죠. 화장품 제조업에는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런 것들 여기 써 있는 것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필요 서류에는 역시 등록이라고 했죠. 신고 아니고 등록,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품질 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필요 서류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근데 여기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2명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표 1명만 자격증을 제출하면 돼요.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 원료를 제공하는 책임 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책임 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서 사본,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데 신고 제외가 되는 대상도 있어요. 그건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 비누의 그 내용물을 단순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와 관련해서는 주의사항이 2가지가 있는데요. 업체의 대표는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총리령으로 규정하는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또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 사본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을 해야 해요.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조시설을 위한 시설 기준에 대해서 뒤에 작업소 위생관리에서 반복해서 다시 등장해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조 작업을 위해서는 쥐, 해충, 먼지 당연히 막아야겠고요. 작업대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필요하고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이라면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원료, 자재,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고 원료, 자재, 제품의 품질 검사를 위한 시험실,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기구도 필요합니다. 시설 기준이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일부 공정만 제조하는 경우,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만 있어도 가능해요. 화장품 외의 물품 제조도 가능한데요. 단 이때는 제품 상호 간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오염이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에는 면허,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전문대학, 또 그 외의 기준이 있어요. 면허는 의사 또는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또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에는 이공계학과 또는 향장학, 화장품 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해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해서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화장품 관련 분야에는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 간호학이 있어요. 그 외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그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상세 업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품질 관리 업무와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업무예요. 품질 관리 업무에는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품질 관리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품질 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를 합니다. 품질 관리 시 업무의 필요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등 그 밖에 관계자에게 문서로 연락을 하거나 지시를 해야 돼요. 품질 관리에 관한 기록 및 화장품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일로 하겠죠. 그때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 확보 업무를 총괄하는 거예요. 안전 확보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기록 보관하고 안전 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에 보관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 판매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등록하고 신고할 때 그 대장에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은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화장품 제조업자. 여기서 화장품 제조업자라는 건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한 사람의 그 성명과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 등도 필요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 제조소의 소재지, 제조 유형이 포함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대장은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역시 여기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의 소재지, 또 책임 판매 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책임 판매 유형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맞춤형 화장품 신고대장은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 번호, 영업의 기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에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영업의 기간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신고 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에 맞춰서 영업에 등록 신고를 한 후에 변경사항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한 때에는 화장품 제조업자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변경 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와 관련된 내용 혹은 변경 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서 같이 살펴봐 주세요.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사유로는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 후 그 업을 다시 재개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 이건 또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폐업, 휴업 신고서, 제출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고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폐업 및 휴업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야 해요. 신고 제외 사항은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에 휴업하였거나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영업의 승계입니다. 영업자의 지위 승계. 영업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망 또는 영업의 양도, 법인 영업자의 합병의 경우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설립되는 법인이 영업자의 의무와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때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승계가 되는데요. 행정제재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합니다. 행정제재 처분 진행 중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단, 승계자가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영업자의 의무사항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영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이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영업자의 의무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조와 관련된 기록, 시설, 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 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 방법, 의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품질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 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안전대책 마련 의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요.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이런 것들은 매년 2월 말까지, 또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유통 판매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 교육. 이 품질 관리 교육이라는 건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를 말하는데 이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해요. 다음 또 영업자가 누가 있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있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 시설, 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의무, 또 혼합 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해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 교육이 있죠. 이 교육 대상은 책임 판매 관리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실시하는데 자격 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면 교육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수 교육을 받고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예요. 이제 법적으로 등록,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합니다. 중간에 승계, 폐업, 휴업까지 살펴보았죠. 영업을 하면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양벌 규정이 뭘까요? 어떤 위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의 특징은 이처럼 쉽게 얘기해서 행위자와 관계자 둘 다에게 벌을 주겠다는 규정이에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정처분의 일반 기준이 있는데요. 위반 행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죠. 이렇게 둘 이상인 경우라면 처분 기준이 무거운 것을 따르고요.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2분의 1까지 더해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합니다. 업무정지와 품목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짧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과 품목 업무정지 처분을 병과합니다. 반복해서 같은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기준의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 행위에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품목 업무정지의 경우 품목이 다를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해서 또 위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진행 중인 사항의 행정처분 기준에 2분의 1씩을 더해서 그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합니다. 같은 위반 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돼요.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와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는 경우입니다.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는 국민보건, 수요 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해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 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입니다.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는 경우는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그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비병원성 일반 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 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고요. 수입 대행령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개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 금지는 수입 대행 금지, 판매 업무 정지는 수입 대행 업무 정지로 봅니다. 행정처분의 경우는 각 항목이 객관식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개별 기준으로서 등록 취소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거나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 기간 내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등록 취소가 있는데요. 1차 위반만 해도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건 뭐 결격 사유니까 이미 처음부터 등록이 되지 않았던 거죠. 등록을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 다음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경우, 광고 업무에 한정해서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3차 위반인 경우에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의 전부가 없는 경우, 심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3차 위반에서는 등록 취소입니다. 또 4차 위반 이상에서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좀 많죠.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 수입한 경우,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시정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회수명령, 폐기명령,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반 횟수 4차 위반 이상이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영업금지 기준과 판매금지 기준을 꼭 숙지해 주세요. 영업금지는 대부분 화장품 품질 자체의 문제로서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정말 종류가 많은데요. 정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기억을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것들, 화장품법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에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코뿔, 쏙뿔, 호랑이 뼈,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화장품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된 것, 용기나 포장의 불량에서 해당 화장품이 보건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위조, 변조한 화장품,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포장을 모방해서 섭취 등으로 이제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영업금지에 해당합니다. 판매금지, 영업금지랑 좀 헷갈리거든요. 꼭 분류해서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판매금지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하여 유통 판매한 화장품, 신고하지 않은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화장품의 기재사항, 가격 표시, 기재 표시상의 주의를 위반해서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 표시된 화장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수입된 화장품,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화장품의 하나는 거죠. 그거는. 자, 그다음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조한 화장품. 이때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 이 기재 표시 사항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역시 여기서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소분 판매 목적에 제조된 화장품은 제외가 돼요. 그리고 판매금지 마지막,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 수입한 화장품은 유통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이 앞서 판매 금지 내용 중에서 마지막 항목 동물 실험과 관련된 제외 사항이 있어요. 이게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외 사항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 평가를 하기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동물대체시험법. 동물대체시험법이라는 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방법이고, 또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거나 겪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 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서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 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라면 동물 실험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판매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제외 사항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벌칙 및 과태료입니다. 벌칙과 과태료 부분은 항목이 적은 것부터 많은 것 순으로 외워주세요. 특히 100만 원과 50만 원 항목은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요.
벌칙, 아주 센 벌칙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병과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9가지로 되어 있는데 최신 법령에 의하면 7번, 8번 국가 인증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되었어요. 2025년 8월 1일로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필요한 등록과 변경사항 등록을 위반한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필요한 신고와 변경사항 신고를 위반한 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나 보고서 제출을 하거나 이에 대한 변경을 위반한 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하여 유통 판매한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한 자, 영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화장품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위조, 변조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인증들은 국가 인증이었어요. 그래서 조항이 삭제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처벌 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완전 자율로서 막 법적인 어떤 사후 조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민간 인증일지라도 거짓으로 민간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그 마크를 도용하거나 하면 표시 광고상의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병과가 가능한데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기 위한 안전 품질 입증 자료 작성 보관을 위반한 자, 안전용기 포장의 기준을 위반한 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거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자, 화장품의 기재사항, 가격 표시, 기재 표시상의 주의를 위반한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기재 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한 자,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자. 여기서 6번에서의 화장품 천연과 유기농 화장품은 이제 국가 인증을 받은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조항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인증을 가짜로 달면 그건 처벌을 받는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거나 판매한 자.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한 자.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한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통해서 이 나누어 소분해서 파는 작업은 괜찮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통해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제외입니다.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표시 광고를 하여 내린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하는 자, 이런 경우는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1번 영업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 영업자는 여기서 세 종류가 나오죠.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 시설, 기구 등을 관리하는 방법, 원료, 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 유효성 관련 정보 사항 등의 보고, 그리고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의 시설, 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 소분의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 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해당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위의 화장품의 회수 및 회수 계획 보고를 위반한 자, 1, 2차 포장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을 위반한 자, 여기서 가격 표시는 제외예요.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증한 보고와 검사, 시정, 검사, 개수, 회수, 폐기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 4번 항목 보시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나와 있죠. 정말 천연 유기농 화장품 고시 폐지된 게 법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그 직전 시험, 이번 시험 보시기 직전 시험까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고 매번 출제되고 많이 출제됐거든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유효 기간이 지났으나 인증 표시를 계속 표시한 자, 가짜로 인증 표시를 하면 여전히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항은 삭제된 조항입니다. 과태료 중에서 100만 원 이하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아닌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중성 화장품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 보고와 검사 등의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자.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이때 위탁 제조도 포함이 돼요.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사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자. 책임 판매 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매년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자, 맞춤형 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영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 공부를 하시다 보니 자주 등장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습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싹 정리를 해보시죠.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화장품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명령, 회수 계획 보고의 접수 및 회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영업자의 폐업, 휴업, 영업 재개 등 신고의 수리,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관한 업무, 보고 명령, 출입 검사 질문 등 그것에 대한 수거,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의 위촉, 개촉 및 교육. 다음 사항에 따른 시정명령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영업 등록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나 휴업 후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데 이것도 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입니다. 검사 명령, 개수 명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금지, 회수 폐기 등의 명령, 회수 계획 보고의 접수와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공표 명령, 위반 사실의 공표,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명령,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의 금지 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명령, 청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록 필증, 신고 필증의 재교부. 이 업무 리스트 중에서 용어가 낯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개수 명령이란 건 물건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수선하고 수리하라는 걸 말해요. 식약처장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추고 있는 시설이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노후, 또 오손되어 있어 이 시설로 화장품을 제조하면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그 시설을 고쳐라. 개수 명령을 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 때까지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사용을 할 수 없다. 사용 금지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청문은 자격의 취소, 인증의 취소,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전부를 명하거나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 여기서 수입 판매라는 건 수입 대행령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 수여도 포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징수를 하는 역할도 있는데, 그럼 과징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 납부의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고, 납부 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입니다. 특히 여기서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은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잘 외워주세요. 자, 과징금 처분. 과징금 처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정지를 처분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과징금에 부과하는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세정보 제공은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납세자의 인적사항이라던가 이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또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징수 처분을 하게 되고, 과징금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 등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따른 법률에 따른 토지 대장 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화장품의 품질 요소인데요. 화장품의 품질 요소. 아니 갑자기 화장품법을 하다가 웬 화장품의 품질 요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화장품법에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품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이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뒷부분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성은 피부 및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성질이에요. 생체에 얼마나 안전한가, 말 그대로 얼마나 안전한가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이고요. 화장품은 장기간에 정말 피부에 밀착해서 딱 닿는 사용 제품이잖아요. 안전성이 중요하고 피부 자극, 감작성이라는 건 알레르기, 이상 반응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성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안전성에 관한 자료. 자, 그 화장품 품질 요소 4단원에서 자세히 다루는데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 이제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들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시험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들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해요.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단회 투역, 독성 시험 자료, 안점막 또는 그 밖의 점막 자극 시험 자료, 광감작성 시험 자료, 인체 첩보 시험 자료, 1차 피부 자극 시험 자료, 피부 감작성 시험 자료, 광독성 시험 자료가 있습니다. 첩보 시험은 약물을 묻힌 작은 직물 조각을 피부에 붙여서 그 반응을 관찰하는 시험이에요. 익히 알고 있는 패치 테스트, 그게 패치 테스트가 첩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성 정보 이제 실험을 하고 이러면은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이 정보 보고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가 수집한 안전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기 보고가 또 있고요. 의사, 약사, 간호사, 판매자,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의 장은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를 안전성 정보죠. 그런 것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전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안전성 정보를 알았을 때는 15일 이내, 정기보고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외 대상이 있는데요. 그건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예외입니다. 안정성이 있어요. 안전성과 안정성은 말이 비슷하지만 아주 달라요. 안전성은 쉽게 생각하면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거고, 안정성은 화장품 자체의 층 분리라던가 오래돼서 상한 거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성은 다양한 물리 화학적인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성질을 보는 거예요.
특성은 다양한 물리화학적 조건에서 다음에 대한 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변화로서 분리, 침전, 응집, 겔화, 휘발, 고화, 연화, 균열 등이 있고요. 화학적 변화로는 변색, 변취, 오염, 결정, 석출이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랑 화학적 변화도 서로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변색 하면 이게 화학적 변화구나. 이렇게요.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생물, 오염 이런 것들로부터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정성 시험 방법. 역시 시험 방법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본다 생각하세요. 장기 보존 시험은 사용기한, 화장품의 저장 조건에서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및 용기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이고, 가속 시험은 장기 보존 시험의 저장 조건을 벗어난 단기간의 가속 조건이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및 용기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가혹 시험은 말 그대로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도 편차도 극심하고 극한 조건, 기계 물리적 시험, 광 안정성의 가혹 조건에서 이 화장품이 분해 과정, 분해 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은 화장품을 일단 연다는 건, 사용한다는 건 개봉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오염을 고려해서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용기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성분 안정성 평가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의 변색, 변취, 상태 변화 및 지표 성분의 함량 변화를 통해 화장품 성분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데요. 산화 안정성은 산소 및 기타 화학물질과의 산화 반응이 유발되지 않고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열 온도 안정성은 다양한 온도 변화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또 광 안정성은 다양한 광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미생물 안정성은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거 기출되었어요. 성분 안정성 평가와 관련해서. 화장품 안정성 시험, 아까 안전성은 보고한다 그랬죠? 안정성은 이제 시험 자료를 보관을 합니다. 안정성 시험 자료의 보관 의무 대상은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니까 잘 외워두세요. 안정성 시험 자료는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을 해야 합니다. 보관 의무 대상은 다음의 성분을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 레티놀, 레티놀은 비타민 A죠. 비타민 A 및 그 유도체,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및 그 유도체, 토코페롤, 비타민 E, 과산화 화합물, 효소가 있습니다. 유효성입니다. 지금까지 뭐 했죠? 안전성, 안정성 했고요. 이제 유효성이에요. 유효성은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부에 직접, 간접적으로 유도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효과예요. 뭐 우리가 화장품 쓰면 이거 되게 좋다 말하는 그게 유효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고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피부 탄력 개선, 피부 세정, 유연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화장품에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안전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성이 최고예요.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인데요. 효력 시험 자료,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연모 효력 시험 자료가 있습니다. 연모 효력 시험 자료라는 건 탈염, 탈색을 포함해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하나고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일반 화장품의 유효성 평가 방법에 보습 효과, 경피 수분 손실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측정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수렴 효과는 혈액의 단백질 응고 변화량을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사용성. 화장품에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향, 색, 발림성, 흡수성, 편리함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화장품의 품질과 관련해서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다음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및 실태 조사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 관해선 화장품법 제4조 제1항에 나와 있어요. 법적 근거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기관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위한 제출 범위는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제출해야 되고요.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자외선 차단 지수 SPF, 내수성 자외선 차단 지수 SPE, 자외선 A 차단 등급 PA 설정의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도 필요가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실태조사 실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유효성, 효능, 효과에 따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를 해야 해요.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 현황, 소비자의 사용 실태, 사용 후 이상 사례의 현황 및 조치 결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고의 현황 및 추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유통 현황 및 추세,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작성되고 조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접 구매 해외 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 조사인데요. 직접 구매 해외 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식약처장은 위에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화장품을 검사할 수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검사 방법과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위에 우려가 있는 경우란 화장품법 제15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가리키고요. 직접 구매 해외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 구매 해외 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 구매 해외 화장품 구매, 사용 실태, 유해 정보 및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해외 화장품의 구매, 사용 실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한 물품, 직접 구매한 해외 화장품만 해당하는데요. 수입 신고한 물품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실태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직접 구매 해외 화장품의 실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감시를 통해서 이제 화장품이 유통되고 할 때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정기 감시, 수시 감시, 기획 감시, 품질 감시가 있습니다. 정기 감시는 정기적인 지도 및 점검으로 연 1회 있고 수시 감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즉시 점검을 합니다. 연중 어느 때나 있을 수 있겠죠. 기획 감시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 감시로 연중 있습니다. 이 기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앉아서 뭔가 계획하고 이런 걸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 예방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 감시를 하는 거예요. 품질 감시는 수거 감시라고도 하는데 연간 지속적인 수거와 검사를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입니다. 다른 말로는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라고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장품업 단체 또는 등록한 소비자단체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책임 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직무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표시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요. 관계공무원이 하는 출입, 검사, 질문, 수거를 지원하고 관계공무원의 물품 회수
폐기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를 지원하고 안전사항과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마다 화장품 관계 법령, 위해 화장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수당도 받아요. 수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해촉되는 경우는 해당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자는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파는 사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을 혼합 소분하는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각 준수사항을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다른 단원에서도 이따금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때마다 찾아서 다시 읽어보시면 어떻게 기억이 되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화장품 제조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할 것.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 기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 유지할 것.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두지 않고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단,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동일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개발, 생산하는 방식이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제조 또는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 관리할 것. 화장품 판매업, 책임 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입니다.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 표준서 및 품질관리 기록서를 보관할 것.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적거나 첨부한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할 것. 수입관리 기록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을 보실까요? 제품명,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원료 성분의 규격 및 함량, 제조국, 제조회사명, 제조회사의 소재지,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 사본, 제조 및 판매 증명서, 한글로 작성된 제품 설명서 견본, 최초 수입 연월일, 통관 연월일, 제조 번호별 수입 연월일 및 수입량,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 및 품질 검사 연월일 및 결과, 판매처, 판매 연월일 및 판매량입니다. 다음으로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준수사항이 이어지는데요.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에 유통을 해야 해요.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허가된 기관에 품질 검사를 위탁해서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 결과가 있으면 품질 검사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 관리 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이 되거나 우수 화장품 제조 관리 기준 이상일 경우에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로 가름해서 현지 실사를 신청합니다.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허가된 기관에 위탁 검사를 진행할 경우 제조 또는 품질 검사가 적절한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제조, 품질 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 관리하고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수입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라면 수출 수입 요령을 준수하고 전자무역 문서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품과 관련해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는 보고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다음 성분을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은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 1년간 보존합니다.
이거 아까 앞에 안정성과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이지요. 영업자의 준수 사항 중 마지막 내용,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보건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혼합소분 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할 것. 혼합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단, 혼합소분 시에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합소분 전에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 그 밖에 위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그리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 보관할 것. 이때 판매 내역서는 전자문서로 된 것도 괜찮습니다. 제조번호, 사용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 및 판매량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땐 다음 항목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혼합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원료의 내용 및 특성,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여기까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화장품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화장품법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 용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련된 용어 정리가 저희 교재에 잘 수록되어 있으니까 꼭 읽고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시험 공부 중에 바뀐 내용 있죠? 2025년 8월 1일 고시 폐지와 관련해서 혹은 그 이후에 또 추후 개정이 된다면 그와 관련된 추후 사항은 영진닷컴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